소방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두 번째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수능 영어 단어장도 견성식 그리고 김수한 영어 단어 워드 마스터로 봤고요. 1회독씩 하다가 계속 뭐가 좋다 해서 교체했다가 해독도 제대로 못 돌렸네요. 이 부분은 다른 수험생들도 똑같은 시행착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선은 어휘 교재는 한 것만 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방 영단어도 수능 어휘랑 이제 공무원 어휘 이렇게 각각 한 권씩 정해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가끔씩 소방직 수험생들 중에서 저희 수능 어휘만 봐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소방직 영어 기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 영어도 어휘 시험을 나와요. 그래서 공무원 영어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 교재를 한 것만 정해가지고 한 것만 집중적으로 보세요. 아는 단어는 계속 삭제하시고 모르는 단어 위주로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만 봐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독해용 어휘 노트라는 걸 따로 만들어 가지고요, 평상시 어휘나 생활영어 문제 풀면서 모르는 단어나 생활영어는 다 정리를 할 거고요, 독해에서 사용되는 모르는 단어들도 다 정리할 겁니다. 그 독해용 어휘 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전식 교재 하나씩만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대신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주세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집에 갈 때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도 보시고요.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도 보시면은 잠 잘 오실 거예요. 특히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죠. 또 다른 과목 같은 거 공부할 때도 앞에 5분씩 넣어서 보세요. 그러면 자투리 시간만 최대한 활용하셔도 1시간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눈으로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김수환 선생님의 스타트업 구문 문법 커리를 탔고요. 중간에 구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천인문도 보고 시부철 구문도 봤다가 다시 천인문으로 돌아왔네요. 마찬가지예요. 구문 독해도 한 것만 제대로 보세요. 근데 저는 보통 천인문을 추천드리는 게, 다른 강사분들의 교재는, 구문 독해 교재는 다소 어렵거나 난잡하고 그리고 섞여요, 계속 내용이. 천인문은 수능에서 1위잖아요. 기본편은 350만 번 팔렸죠. 강사님 제가 봐도 상당히 지문이 쉽고 좋습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도 마찬가지로 한 교재만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구문 독해 처음 1독 할 때는 해석을 하시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구문 독해를 하는 이유는 독해 문장을 빠르고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문법 파트별로 짧은 문장 위주로, 대신 좋은 지문이어야 되죠. 그래서 천인문을 추천드린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구문 위주로 반복해 주는 겁니다. 대신에 2회독 할 때는 다시 한번 세세히 해석, 굳이 필기한 거는 지울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필기를 했어도 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독해 노트에 따로 문장을 정리해서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제가 앞에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구문 독해는 2회독만 하시면 되세요. 2회독 할 때는 세세하게 해석하고, 다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정리해서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자. 이 독해 노트는 마찬가지로 유형별 독해를 풀거나 또는 소방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거나 또는 동형 모의사를 풀 때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장들을 정리해 놓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보통 우리 소방직 수험생들이 독해를 할 때 지문이 슬슬 잘 읽히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영어 강사로서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문장 구조 위주로 독해 지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소방직 수험생들 중에서 독해를 하는데 해석이 잘 안 되거나, 해석을 하는데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거나, 또는 머리가 하얘질 때는 어떤 경우다? 자신이 평상시 약한 문장 구조가 있었는데 그거를 넘어갔다가, 제대로 체크 못하고 넘어갔다가요, 그게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독해 노트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따로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2회독만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꾸 이리저리 보면 안 되는데 공부와 담 쌓다가 시작한 거라 시행착오로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수험 기간이 2년, 3년 늘어나는 이유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매년 수험생들이 하는 시행착오를 똑같이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수험생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강사분들의 잘못도 있어요. 왜? 강사분들은 너무 본인 과목만 하니까 본인 과목에 계속 집중하게끔 커리가 들어가고요. 커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OT 강의를 들어보면 결국은 다 수업을 다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게 많아요. 정신이 없어요. 또 절실하니까 강사분들의 말을 그냥 듣고서 들어가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각 과목 강사분들이 과정이 1년 과정이에요. 그리고 강의는 계속 들으라고 하고 과정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해 암기도 못하고 그냥 어려운 과정만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방 영어를 한 6개월 이상 공부했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온다?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단계에 맞는 과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려운 과정을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사분들이 커리가 많다는 건 뭘 뜻하냐면요. 강의 때 진도 빼기 바빠요. 그냥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자신이 직접 풀어볼 시간도 별로 없고 인강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강 듣다 보니까 착각하게 돼요. 인강을 들은 걸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점 체크를 제대로 못합니다. 자기가 직접 많이 풀어봐야 돼요. 틀어도 좋으니까. 그래서 약점 체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강 듣고 나는 이제 알겠지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 단계에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과정만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소방직 수험생분들 중에서 혹시 공부한 기간이 6개월 이상 됐어요. 6개월 이상 넘었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온다? 지금 공부 방법이 틀렸거나 자기 실력보다 더 어려운 단계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 수험생들은 다시 내려가세요. 여러분들 실력에 맞는 단계로 공부를 하세요. 그게 점수는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괜히 어려운 과정 넘어갔다가 제대로 문장 해석도 안 되고 제대로 암기도 안 된 상태에서 양치기로 풀어봐야 의미가 없고요. 또 강사분들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좋은 말 많이 합니다. 뭐 할 수 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다른 과목에 밀려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은 1년 안에 5과목을 합격점만 넣으면 되는 시험인데 많은 수험생들 잘하고 싶고 강사분들도 너무 지나치게 자기 과목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라고 하니까 몇몇 과목이 밀립니다. 그래서 아쉽게 떨어져요. 대부분의 소방직 수험생들이 그래서 수험기간이 2년, 3년차가 됩니다. 근데 1년 안에 합격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요. 자신이 필요한 강의 위주로만 참고하세요. 듣고 나머지는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하셔가지고 직접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단계별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지금 김수환 영문법 2.0이 있는데 이건 보지 말까요? 자의 기본은 거의 다 풀었고요. 자의 기본은 풀었네요. 김수환 독해 모의고사 가지고 있는데 자의 완성은 구매할 필요가 없는지요. 자, 이렇게 말할게요. 저는 생각했을 때 지금 9,000인문 기본편은 그래도 어쨌든 봤으니까 구분은 잡히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 이론 교재는 그래도 보실 필요는 있어요. 소방시험에서도 어쨌든 문법 시험은 나오거든요. 종종 소방직 수험생들이 저희 문법 많이 안 나오지 않아요? 아니 독해 위주로 그냥 하면 안 돼요? 문법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떨어지겠다는 거죠. 지금 문법 이론은요, 여러분들이 꼭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한 이론뿐만 아니라 독해를 잘하기 위한 이론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강사님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문법 시간에 너무 문법 포인트 위주로만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이론 위주로만 설명하니까 학생분들이 그냥 문법에 대해서 나 그냥 문법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 뭐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 문법 이론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독해 문장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법 이론과 포인트 그리고 단원별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소방영어 기출을 나중에 푸셔가지고 연도별로 소방시험 문법에서 뭐가 나왔는지 출제 포인트 적어보시고 그거를 문법 이론서나 포인트 교재에서 찾아봐가지고 암기를 하길 바랍니다. 대신에 단원별 문제는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단원별 문제는 답이 뻔히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법 이론과 포인트를 단원별로 적용하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서시 질문. 다음으로는 이제 선생님께서 소방직 국어에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자, 국어 같은 경우는 이태종 선생님 국어 기본 강의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선재 선생님 마무리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선재 선생님 마무리 강의는 상당히 좋죠. 자, 그리고 문법 공부만 하다 보니 문학, 비문학 공부하지 못했고요.
세종 기출로 공부 중인데 문법은 계속 해독 중이고 문학, 비문학 문제는 기출 거 풀어보면 될까요? 이번 국어 모의고사 60점 나와서 충격적입니다. 자, 먼저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지금 모의고사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과정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크게 점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모의고사는 시간 배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국어 20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 연습, 뭐 예를 들어서 국어를 20문제를 뭐 20분 안에 푸는 연습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막 하루는 막 10번까지 풀다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막 12번, 14번, 16번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요, 내가 맞출 수 있는 틀린 거는 반성하고 그거는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신의 실력 만드시고요. 만약 틀릴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문제라면 빨리빨리 틀리시고 다음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 과정을 1년 동안 지금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계속 주면서 아직 부족하니까 내 인강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상수도 무시 못해요. 좋은 모의고사는 실전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의 모의고사가 좋은 모의고사인데 대부분의 강사분들의 모의고사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신에 약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무리 강의 듣고 나서 아까 문법은 계속 공부 중인데 문학과 비문학을 공부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나누세요. 예를 들어서 3시간 30분 정도를 국어를 공부한다고 하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문법 파트 암기해 주시고요. 기출.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반은 그러면 문학, 비문학, 독해를 하시면 되겠죠. 특히 기출 문학 작품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면 그 문학 작품만 보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거기서 나왔던 취재 포인트 위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자 성어는 잘 안 나와도 그래도 어쨌든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수험생들이 선생님 저 한자 성어 포기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그건 틀리겠다는 거고요. 그냥 최소의 범위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의 범위로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한 뭐 10분에서 15분만 보겠다. 눈으로 훑어보세요. 그리고 문학, 비문학 이런 부분은요, 일단은 기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출을 최우선으로 하시고요. 혹시 기출 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마무리 강의를 빨리 들으시고요. 이게 끝나시면은 문법과 문학, 비문학을 나누셔가지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의고사는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모의고사는 원래 어렵습니다. 대신에 점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전 연습하시면서 시행착오를 빨리빨리 체크하셔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그 시행착오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